네, 업앤다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시장이 난이도가 좀 높아진 그림입니다. 어렵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시장 계속해서 올라가나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번 주 들어와서는 쉬려나 다시 가려나 고민이 엄청 깊어지거든요. 지수도 그렇지만 종목도 그래요. 지금 이제 가는 거 안 가는 거 철저하게 딱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쪽에서 보더라도 또 같은 섹터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한때는 에너지 다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친환경 탈락 그리고 또 원자력만 쭉 가고 거기다가 잠깐 우리는 LNG 같이 가고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죠. 참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인 것 같아서 어디에 줄을 잘 타야 되는지 이럴 때는 많이 올랐지만 주류가 그러니까 저희가 매매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강한 거에 붙어야 됩니다. 솔직히 낚시 좋아하세요, 우리 앵커님? 낚시요? 낚시 몇 번 아버지 따라 가봤었어요. 그 사장님도 그러니까 낚시 가보시게 되면은 낚시하시는 분들 다 그렇잖아요.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낚시 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시간대도 있고 물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게 물고기 많을 때 낚시를 해야죠. 그럼 저희도 똑같습니다. 낚시를 하는 입장으로 물고기를 돈이라는 물고기를 잡는다. 많은 데서 해야겠죠. 물고기 많은 데서 해야 됩니다. 끝. 알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딱 끝나면 뭔가 좀 여유는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좀 멋있게 끝내려고 그랬더니 그걸 안 되네요. 물고기가 많은 때 우리가 낚시대를 던져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은 좀 쉬어가는 때라고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올라갈 수 있는 섹터를 그럼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그렇죠. 지금 잘 가는 쪽이 계속 잘 가는 분위기입니다. 신재생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뉘잖아요. 태양광, 풍력, 원전. 오늘 원전주의 상승이 돋보이는 상황이고 근데 신재생 관련주들 이제 섹터별로 차별화 보이고 있는데 국내 정책적인 쪽으로도 힘이 실리는 그 섹터는 분명하고요. 어떤 전략 취해볼까요? 신재생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 이제 한동안 많이 달렸었던 이제 태양광 그리고 풍력 뭐 이런 쪽 얘기 나오는데 솔직히 국내 모멘텀은 별거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도 물론 국내 모멘텀으로 뭐 정책적으로 뭘 많이 짓겠다 그래서 막 푸시하겠다고 하는데 정부가 이걸 다 해줄 건가요? 그러지도 않습니다. 정부는 항상 해서 하게 되면은 백업을 하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입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이어질 때 플랜트가 하게 되면은 거기서 뭐 막 짓고 하려면은 돈이 당장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본금 딱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얼마를 가지고 은행에서 여기 웃으세요, 근데 은행에서 가져오기 시작해서 이제 레버리지를 키워서 사업을 하는 건데 금리가 이렇게 비싸다 그러면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이제 떨어지는 구조로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일단 할 수는 있겠다라는 쪽들인데 근데 캐파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신재생을 이만큼 키워서 글로벌 뭐 리딩할 수 있는 이런 쪽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입지나 지위가 좀 더 큰 쪽으로 간다 그러면 뭐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거기서 잘하는 쪽들을 찾아보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그림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지금 이번에 나왔던 이제 뭔가 좀 될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북미 쪽에서 일단은 중국 쪽을 이제 배제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그쪽에 반덤핑 관세 크게 때리다 보니까 우회할 수 있는 동남아까지도 때리다 보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겠어라고 했지만 여기서 또 뭐가 바뀌냐면은 IRA 수정 법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일단 기간을 이제 그 IRA처럼 흥청망청 돈 안 주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미국에선. 그래서 그거를 확 당겨오고 그다음에 약간 절벽식으로 2028년 뭐 이런 식으로 당장 60일 이내 그 프로젝트 시행하지 않으면은 돈 못 준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아니 지금 2달 안에 뭘 하기 사람들이 뭐 사업 안 해보셨나요? 뭐 이 사업하는데 2달 안에 뭐 빨리 해가지고 뭐 시행해가지고 그때 딱 도장 받고 그다음부터 시행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약간 이제 부담되는 내용들이 그 안에 이제 IRA 법안 쪽에서 나오는 것들이 조금 더 압박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 이제 시장에서 좀 갈리는 모습들이죠. 그런 쪽에서 일단 태양광 쪽 약간 좀 묵직하고 풍력 쪽 그렇고 또 2차 전지까지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된 내용까지 모두 다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는 약간 이종은 아닌가벼 이런 느낌이 좀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원래 오늘 신재생 그 안에서 원전부터 여쭈려고 했는데 태양광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봤어요. 태양광 질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최근에 막 올라가려던 태양광이 말씀 주셨던 이슈로 한 차례 꼬꾸라진 상황인데 한화큐셀
한화솔루션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전략을 한번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화솔루션에 대한 전략부터 지금 자리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이쪽을 보면서 이제 많이 드는 생각이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보유자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네.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차원 쪽에서 죄송합니다.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가다가 이제 주가가 이제 여러 가지 이슈를 만나서 이제 급한 변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급하게 밀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럴 때 이제 액션을 어떻게 취해 주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바뀌는데 물론 아직까지도 태양광 된다. 태양광 쪽에 대한 기대감 있고 네. 역시나 그래도 미국에서 밸류체인 딱 갖춰놓고 거기서 미국에서 사업한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한화 쪽과 한화솔루션과 그리고 또 퍼스트 솔라 정도밖에 없어요. 네. 거기다 이제 중국 쪽에 배제된다 그러면 가장 좋은 산업이겠죠. 근데 그런 쪽에서 이번에 나오는 지원책을 봤었을 때 이번에 가정용 태양광 관련된 쪽에 대해서 그쪽에 대해서 약간 좀 압박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원책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한번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급하게 밀리는 모습들은 나오는데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 평가가 안 된 부분들이 산업용 관련된 쪽도 아직 크거든요. 그쪽 같은 경우도 성과를 내게 되면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을 텐데 그건 그대로 세액 공제가 유지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시장은 하나가 위축됐다고 주가가 이제 이렇게 와르르 밀려버린 거는 네. 그만큼 그러니까 올라가던 종목에 대해서 차익 욕구의 실현 욕구가 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심하네요. 지금 단계는 좀 심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3만 원대 전후 정도쯤에서 유지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냥 더 밀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일단 지금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의 변화가 나오면서 어차피 다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주가가 지금 중요한 단계 이런 어떤 고점 쪽에서 한 3만 5천 원대 부분이 이탈되면서 이렇게 빠르게 내려온다. 또 이때 좀 액션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손절할 자리는 이미 늦었다라고도 보여지네요. 만약 들고 있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좀 올라가서 이게 계속 들고 갔었을 때는 이제 네. 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올라가서 이게 계속 올라가면서 아유 태양광 물건 좋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욕심이 점점 커집니다. 그게 아니라 올라갈 때는 또 비중을 살짝 좀 줄여줬었어야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런 급변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됐다 그러면 거기서 좀 재매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마 좀 줄였다고 하더라도 네. 재매수를 한다고 해도 아마 물렸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요. 예. 들어 한 3만 원대 초반이면 됐겠지 했는데 물렸는데 한 1,000원 정도 더 빠졌습니다. 네. 승질 나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마 요 구간들 그러니까 지금 3만 원대 밑에 나오는 쪽들은 좀 언더슈팅의 느낌이 살짝 나고 있는데 근데 뭐 그걸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밀려서 그럼 여기 나왔던 갭 자리가 있죠. 거기까지 한 번 더 들어온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자리가 얼마일까요? 그럼 이때가 한 2만 7천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부분까지 혹시나 그러면 또 거기까지 터치하고 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언더슈팅이 좀 이어질 것까지는 생각을 해놓는데 일단 지금부터는 중요한 거는 돌아서기 시작하게 되면은 일단 싸게 들어갔던 거나 그러니까 아마 가격은 여기 정도 같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저항으로 바뀝니다. 네. 3만 3천 원대가요. 그 정도 부분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는 또 이제 챙길 거 챙겨가면서 또 대응을 해야 되지 비중을 좀 줄여놔야 되는 게 더 맞는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오늘 밤이면 또 2차 TV 대선 토론회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또 신재생 이야기가 나오면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도 있는 구간이고 오히려 좀 저가 매수로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로 저희가 답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표님 원전은 다른 시각이실 것 같아요. 원전 네. 너무 좋잖아요. 오늘도 좋고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예상으로는 오는 24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 24일이면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 새벽이 될 텐데 네. 원전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호재 만발인데 네. 블룸버그에서 한국의 원전주 기대가 된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지금 원전은 이제 보유자들의 영역으로 접어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똑같습니다. 아까 에너지 관련된 수주 산업, 기계 산업, 에너지 관련된 산업들은 네. 일단 뭐가 이제 산업들이 바뀔 것 같다 그러면 기대감이 꽉 차면서 쭉 올라오는 게 일반적인 모습들이죠. 그런 흐름을 봤었을 때 두산에너빌리티를 보면서 요즘 원자력 안 된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가 올라가다 보니까 다 그냥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다 좋은 얘기만 하겠죠. 네. 하지만 이럴 때 쓴소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전문가 쓴소리는 아니고요. 쓴소리는 아니고 그냥 날카로운 시각. 그렇죠. 좋은 표현입니다. 날카롭게 이런 자리에서 그냥 좋으니까 그냥 계속 끌고 가 니나노 이러면은 네. 그거보다는 지금은 일단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런 쪽들은 언제 어떻게 돼서 심리가 또 확 바뀔지 모르겠다. 작은 뉴스 가지고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고점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저고점 돌파하고 다 원자력인데 하면서 쫓아가면서 매수하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한화솔루션의 교훈을 보셨죠? 네, 쭉 올라가는 거 갔다가도 개파락 나고 와르르 흔들리게 되면 또 변화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항상 좋을 때 조금 만약에 내가 여기서 두산에너빌리티 1000주를 샀다. 그러면 지금 벌써 수익이 3만 원대 했었는데 4만 원대 들어가다 보니까 30% 나왔습니다. 네. 기분 좋죠? 네. 요거를 1000주를 샀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300주 정도, 30% 정도는 약간 좀 줄여놓으면서 나머지 비중만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적어드렸어요. 30%이 정도는 한번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만 가져가시는 게 그 다음에 또 어떤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그걸 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그리고 나머지는 끌고 가시면 돼요. 네. 그러면 근데 나중에 가서 만약에 더 그냥 그대로 만약에 5만 원 갔다. 그러면 아이고 30% 가지고 배 아파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게 또 그러면 여기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움직인다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이제 종목들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움직일 때 저희가 원자력도 원자력이지만 가스터빈이라고 하는 LNG 쪽에서 화력발전 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쪽들을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와 함께 같이 볼 만한 종목이 S&T 에너지죠. 이것도 쿨링 히터, 네. 이쪽 쪽에 에어쿨러 죄송합니다. 에어쿨러. 예. 오늘 굉장히 시세가 강하네요. 그렇죠. 이런 쪽으로도 확산되면서 움직이는 걸 생각하고 또 같이 움직여도 되고 네. 제가 또 원자력 쪽에서 워낙 보석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거래도 잘 안 되고 저평가 밸류는 엄청 크거든요. 대표적인 게 수산 인더스트리. 오늘 수산 인더스트리 안 그래도 궁금했습니다. 이 그러세요? 종목이 원전주로 묶이더라고요. 이름만 봤을 때는 사실 잘 와닿지 않는 종목이었는데 물려 계셨던 분들이 정말 많을 거잖아요. 작년 5월의 고가까지는 아니어도 네. 그 수준까지 부근까지는 오늘 갔단 말이죠. 네. 이 종목은 어떤 시각으로 보세요? 네, 수산주 아닙니다. 네, 수산주 아니고 수산 인더스트리. 예전에 수산 중공업. 네. 이 회사 안 넘어지시네요. 예.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그러니까 경정비 모든 산업발전소의 경정비를 하는 쪽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원자력 발전소도 커버한다라는 쪽이고 잘 보시게 되면 저희 이번에 바라카 원전 그거 하면서 거기 또 진출도 돼 있고 그리고 또 베트남까지도 진출돼 있고 하다 보니까 원전 쪽에서 하나의 종목인데 저희가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게 부각받는다 그럼 이런 식으로 강하게 움직입니다. 이 종목이 지금도 보게 되면은 주가가 비싸지 않는 게 올해 선행 PR로 보게 되면 5배 수준 여전히 실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PBR 0.6배 요거 올라오기 전입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저평가에 대한 메리트가 충분했던 모습들이죠. 그게 이제 뒤늦게 반영된다. 그러니까 네. 약간 두산에너빌리티가 강하게 되게 되면 종목의 확산도를 생각하면서 찾는 것도 저희 이제 트레이딩의 숙제라고 봐야 되겠죠. 네. 또 하나 보시게 되면은 금화 PSC 혹시 이런 종목 아세요? 생소하네요. 네, 이것도 거의 비슷한 계열이죠. 같은 이제 정비 쪽인데 이거는 조금 더 심해요. 이거 거래가 평소에 몇천 주 되던 회사인데 이거 이제 최근에 부각받다 보니까 주가가 탄력을 받는데 PER 4배 수준, 그리고 PBR 0.4배 수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잠깐 이쪽도 알고는 있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 이것도 고개를 툭 들면서 쭉 올라가는 이런 변화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변화였다.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자력이 두산이 세다 보니까 이게 나머지 종목들까지 한 바퀴 쫙 돌아갑니다. 이러면은 이제 목에 차요. 그런 현상들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두산도 그렇지만 나머지 종목들까지 다 한 바퀴 돌았다. 이걸 염두하시고 보시는 게 일단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원전은 이제 어느 정도 순환배가 한 바퀴 돈 상황. 그렇다 보니 보유자들의 영역에서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도 말씀을 주셨는데 네. 건설주도 명확한 시각을 좀 갖고 계실 것 같아요. 현대건설 오늘 너무나 시세가 좋습니다. 네. 원전 키워드 달고 가는 건설주잖아요. 그렇죠. 건설주에 대한 시각은 어떠세요? 네, 건설주도 똑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네. 두산에너빌리티보다 SMR 쪽에서 훨씬 더 성과가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오히려요. 네. 현대건설이 그러니까 SMR 우리 예전에 원자원에 대한 건설 능력이 충분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사업부 SMR 쪽을 열심히 만들어서 진짜 지금 현재 뛰어들고 있는 사업이다. 현대건설이 맞아요. 네. 훨씬 더 두산에너빌리티보다 더 먼저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올해 말에 홀텍이라는 회사랑 미국계에 있죠. 이 회사랑 같이 시행해서 올해 말부터 이제 착공이 들어갑니다. 2030년대 상업화로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중간에 영국이 불렀습니다. 영국의 무슨 전력청인데 네. 거기서 우리도 SMR 하겠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지금 최종 사업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벌써 두 군데서 이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더 맞춰줘야 되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SMR 쪽에서 수주받은 건 없어요. 뭐 하겠다 이제 설비 투자해서 1조 3천억 넣어놓고 이제 우리 준비하겠다는 쪽이지 받아서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한다고 해서 그걸 이제 주기기 납품 쪽이나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가장 좋은 쪽인데 네. 또 주가 이렇게 오른 상황에서 수주 나왔다 그러면은 세론 나옵니다 또
네, 말 그러니까 그대로 가능성, 기대감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기대감이 좀 더 큰 거는 두산에너빌리티고 훨씬 더 성과를 내는 거는 현대건설이 현대건설?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까지 우리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신재생 관련해서 태양광 원전 살펴봤고 시장의 난이도가 높아진다라고도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 어디라고 보세요? 그냥 여기서는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그래서 네. 다음은 이쪽의 섹터가 움직일 것 같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강한 섹터 쪽으로 다 포지션이 가 있는 마당 쪽에서 네. 다음으로 뭘 변한다? 이건 좀 그런 것 같고 차라리 만약에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똑같은 건 그거 같습니다. 지금 살짝 코로나가 확산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나 홍콩, 대만 이런 쪽에서 환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여행객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약간 좀 경계감이 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확산되는 게 이제 약간 좀 작년도 똑같았어요. 지금 시점에서 그때 또 막 확산되다가 한풀 꺾이고 그때 다시 여행 쪽 쫙 돌아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 약간 좀 주춤한 섹터들은 혹시나 그러면 그 코로나가 확산되는 게 좀 주춤하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붙기 시작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만 잘 넘어갔고 다음으로 본다 그러면 역시나 외국인 관광객들 유입으로 인해서 성과를 볼 수 있을 만한 섹터 이쪽을 또 챙겨보는 게 좋겠다. K뷰티부터 면세점 리펀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쭉 있죠. 네. 그런 거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거론이 되고 있는 섹터 안에서 기회를 찾아봐야 된다라는 네. 시각으로 풀어주신 건데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 A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 휴메딕스 예. 봐주세요. 휴메딕스 3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휴메딕스 지금 자리는 조금은 쉬어가고 있으나 오늘 신고가 어제 다시 한번 경신을 했네요, 대표님. 네, 왜 이렇게 잘 가요? 해제 그랬지 없고요. 그냥 잘 갔구나라고 봐야 될 것 네. 같고, 이 회사는 그때 말씀드린 게 그거죠. 그러니까 통신 필러 쪽에서 좀 저평가다. 다른 회사 다 PR 15배가 있는데 혼자 9배다. 그러면은 이게 키 맞추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정도쯤 올라왔으면은 한 번 더 올라가면 파시죠. 네. 그래서 한 번 파시고 나머지만 한 번 더 파시고 그다음에 다른 쪽들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목표가는 어디로 다시 한번 볼까요? 55,000원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55,000원으로 네. 상향 조정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휴메딕스 우리 공략하고 나서 30%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올라감을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동국제약 봐주세요. 지난주 금요일에 나오셔서 말씀 주셨던 기억이 나고 마데카 크림 쓰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쓰는 게 아니고 임상 실험을 당하고 있다. 당하고 FDA에서 있다. 제어 어때요? 피부 가지고 좋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돼 있습니다. 이 피부요. 좋으신 것 같아요. 영혼이 없으신데요. 딴데 학원 보고 얘기하시면 좀 아무튼 괜찮더라고요.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고 네. 계속 또 팔로우 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제약주가 아니다. 쪽에서 이제 변화가 들어오는데 일단 올라오다 보니까 매물 소화가 좀 필요하겠죠. 근데 이런 소화는 보통 보면은 거래가 많이 나오면서 소화하게 되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네. 거래가 떨어지면서 이 정도에서 소화하고 그다음에 크게 변화가 그러니까 17,000원대 안쪽에서 큰 변화 없다 그러면 다음 레벨로 진입을 할 겁니다. 그때는 거래가 늘어나야 되겠죠. 그거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18,000원대 위쪽까지도 한번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소화하는 과정들 보시고 다음을 노려보자. 라는 쪽으로 기다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국제약 목표가는 그대로 18,5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고 휴메딕스는 목표가 도달이 됐습니다. 넘어섰죠. 47,000원이었었는데요. 이제는 55,000원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을 받아볼 시간이에요. 픽 종목 뭘까요? 네, 다음에 또 잘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네. 일단 종목이 스브스입니다. 스브스. 예. 왜 스브스 가져오셨어요? 지금 경쟁사잖아요, 우리 방송국. 네. 수익 그러면 주시면 됩니다. 종목을 바꾸겠습니다. 아니에요. 다음 종목은 딜사이트입니다. 네, 좋아요. 예. SBS 오늘 왜 가져오셨을까요? 궁금하네요. 내수주입니다. 지금 요즘 내수주. 보게 되면 시장에서 내수주 재평가가 환창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오늘 보니까 또 종목들 선진 이런 것도 급등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며칠 전에는 계속 또 유통 쪽의 종목들이 강하다 보게 되면 이것도 변화가 나오는데 이 회사는 광고로 먹고 삽니다. 네. 광고는 경기가 안 좋으면 광고가 안 나오죠. 근데 경기가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광고가 다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그때 물론 이제 시청률이 딜사이트보다 좀 떨어지는 SBS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조금 걱정은 되지만 열심히 네. 해라 라는 쪽으로 보고 있고 또 이 회사 갖고 있는 게 스튜디오 S 같은 이제 제작사들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올해 제작 편수가 11편이 될 건데 거기서 이제 넷플릭스랑 리쿰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자 만들어 봐 나한테 줘 그러면 얼마 들었어 이거 비용 회수 줄게라고 하는 80% 정도가 하다 보니까 거의 다 비용을 보조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신 있게 실험적인 것들을 막 할 수가 있죠. 네. 그런 쪽에서 나와서 성과를 낸다 그러면 그 이제 또 이어지다 보니까 편수만 많게 되면은 우리 성과 난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2, 3년 동안 별로 안 좋았습니다. 네. 이런 지상파 별로 안 좋다 보니까 그 이제 예능도 그렇고 또 드라마도 잘 안 찍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슬슬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의 변화 나오는데 잘 보시게 되면 지금 주가는 0.48배, PBR 0.48배, 그러니까 0.5배 미치면은 해볼만 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서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저평가 종목 찾기 네. 이런 것들 막 활발하게 나오다 보니까 실적은 이제 돌아서는데 저평가 종목들을 찾기 그런 쪽으로 하나 들어온다 그러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는 쪽으로 보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BS 받았는데 그럼 목표가 손절가 잡아볼게요. 네, 일단 지금 기준으로는 지난번 고가 쪽까지는 넘어가서 다음 저항 때문에 한 32,000원대 정도까지는 32,000원. 예,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여기 눌림목 마무리 짓고 탄력 받는 걸 이제 보셔야겠죠. 네.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이때는 거래 내려오면 안 되고 턴하면서 거래 딱 늘어나는 거 보시게 되면 옳게 했구나. 드디어 올게 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2,000원대 보셨으면 좋겠고 손절가는 이때 가격대 요거 이탈하게 되면 조금 재미가 없겠죠. 19,500원으로 손절가를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SBS 받았습니다. 목표가는 3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9,500원으로 잡아보면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